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아로마 같은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역시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신 건강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한 사람인지 이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정신이 건강한데 좀 지장이 되는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비교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너무 바쁘다든지 그래서 자칫하면 정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안전뚝을 튼튼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좀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의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밀집되고 뭐 지하철 사고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뭐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신 건강도 노력해야 되고 또 주위 있는 사람들 정신 건강도 우리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지 뭐 들어보면 다 뭐 좋고 이제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의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다고 8가지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다. 그럼 정신이 건강한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뚜렷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우린 타인에게 의지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겠죠. 이제 타인에게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하고 또 독립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하고 의지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 타인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타인에게 이제 의존되어 있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요. 현실 파악이 정확한 거예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잘 이래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뭐 이래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거 잘 안 되면 그것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처지에 맞게 행동해요. 자기 처지에 맞게. 돈 없는 사람이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처지에 맞게. 그다음 다섯 번째는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남의 입장.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뭘 맡은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요. 하다가 말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을 여러 곳에서부터 얻어내요. 인생의 즐거움을 사람한테서 얻고 자기 취미 생활에서도 얻고 또 여러 가지로부터 다양한 어떤 즐거움의 원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 8가지가 된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고 정신의학 교과서에서는 딱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안 되는 걸 보강하시면 돼요. 되는 것은 이제 유지 발전식이고 안 되는 거는 보강하고. 예. 네, 말로 들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네. 그런 정신 건강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분명히 있겠죠, 박사님? 분명히 있죠. 뭐 이제 우리하고 수준 차이는 많이 나지만 부처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신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정말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익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정신 건강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죠. 물론 이제 다른 종교의 성인들도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이 건강한 모델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에이 뭐 저 사람들 원래 그래 저분들은 하겠죠. 이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이런 분은 정신이 참 건강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제가 접했던 분들 또는 제가 이야기 들은 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하면은 뭐 이분의 모든 것이 다 정신이 건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그 부분에서 이 정도 건강하면 다른 것도 다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잘 아시는 분의 이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사셨지만은 뭐 이런 뭐 게임이랄까, 뭐 노름이랄까, 나쁜 의미의 노름이 아니고 이런 거 뭐 하트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좋아하셨대요. 좋아해서 이제 가끔 일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좀 큰 판을 하신 것 같아요. 해서 집 한 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밤에 그걸 했거든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일하러 가더래요.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동장군을 지고 이래 일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일할 기분이 나냐고 그렇게 그거머리를 까니까 이래서 또 벌어야지 한판 하지 그러더래요. 제가 그걸 듣고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정신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도 노름도 하면서 돈도 따고 이렇게 바라잖아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일어날 수 있으면은 일어난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또 출발한다는 거. 그건 굉장한 정신이 건강한 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내 잘못 아니고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더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이죠. 이번에 예를 들면 평창만 해도 뭐 삼수 끝에 됐잖아요. 그 뭐 재수하고 그때 낙담했으면 안 되겠죠. 더 보완해서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잘 구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탁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는 없죠. 우리가 계속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이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다 했고, 이제 두 번째 분은 소설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화예요. 거의 실화와 같은 소설이에요. 일본에서는 일본이 패망하고 굉장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 소설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소설이에요. 불모지대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그 하얀 거탑이 소개됐죠. 드라마로. 그것이 그분 소설이에요.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3부작이 있는데 제일 첫째가 불모지대고 이제 하얀 거탑 또 직장인 이야기래 3부작이에요. 야마자키 도요코라는 이제 작가인데 이분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불모지대는 뭐냐면 실존 인물인데 그 일본 육사 6대를 수석 졸업해요. 그러고 이제 대본령이라고 그 참모 본부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죠. 하다가 이제 패망되고 나니까 그 시베리아에 가요. 시베리아에서. 그게 불모지대예요. 그 시베리아에서 죽을 고생을 해요. 11년간. 11년간 그것은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11년 거의 다 돌아오면. 보통은 이럴 거예요. 이분이 육사 6대 수석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대본령에서 근무했으니까. 일본은 패망을 해도 그 지배계층이 유지가 됐어요. 몇 전번만 처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 동창들이 아주 잘 살겠죠. 잘 높은 데 있겠죠. 그거 찾아가겠죠. 보통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걸 안 찾아가고 뭘 했냐면 뭘 했겠습니까? 이분이 한 거는 뭐냐면 국회 도서관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11년간 자기가 없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고 신문을 매일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건 실화거든요. 이분은 참 정신이 건강했구나.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니까요. 동료 없이. 왜냐하면 보통 사람 11년간 갔다면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신문을 오랜 세월 동안 다 읽었어요. 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유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당신같이 이제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더니만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이 물어봐요. 직책을 뭘 줬으면 좋겠나. 소위 말하면 과장, 부장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능력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오너 다음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꾸 뭐 이래 자리에 집착하잖아요. 일하다 보면 능력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참 건강하구나. 이제 하고 세 번째 소개해야 할 모델은 뭐 제가 이제 그분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돌아가셨는데. 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제 비범한 사람 있으면 꼭 물어봐요. 뭐 이래 어때서 이렇게 참 훌륭하게 됐습니까? 또는 뭐 이혼한 사람 있으면 왜 이혼했습니까? 이래 이제 물어보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제 자수성가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교육도 많이 받지도 않고. 그런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꾸준히 잘 이 사업이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이 딱 한마디만 딱 하시더라고. 6.25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충청도 어디서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이 난 이제 충청도에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 피난 가기 전에 뭘 하고 피난을 갔다 그러더라고. 뭘 하고 갔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하네요. 이걸 맞출 수 있는 분은 그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뭘 했겠어요? 네? 이분이 사업하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다 빚이 있게 마련해요. 뭐 은행 빚을 비든 개인 빚을 비든 빚이 있게 마련해요. 빚을 갚고 빚 갚고 그래 피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 딱 하고 그다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래 돈을 빌릴 땐 피 같은 돈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을 믿고 가는데 그분에게 돈을 돌려드는 건 우리 인간적인 도리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효과인데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야, 그 사람 보정수표다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야, 이거 돈 떼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 떼먹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갚았을 때 그 참 보정수표다. 저분은 참 어떤 경우에도 내 돈은 안 거한다는 신뢰가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 돈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신용이 없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 볼 때 걸어 다녀도 시체가 걸어 다닌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하죠. 저 사람 못 믿는 사람이다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가까이서 이래 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정신이 건강한 분이다. 그런 분들은 이 현실의 땅에 딱 이 다리를 붙이고 있어요. 허황된 게 없어요.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참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책 속에도요 정신 건강의 핵심을 나타내는 글귀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하고 같이 동시대는 아니지만 살았던 분들의 그 어떤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일의 고전을 보면은 서산대사라고 있어요. 서산대사. 잘 아시죠? 네. 그분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보게 하라. 그걸 보고 이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다. 그건 감추는 게 없잖아요. 해가 뭘 안 감추잖아요. 우리는 뭘 자꾸 감추잖아요. 근데 감춘 만큼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춘 만큼. 그러니까 감추는 게 하나도 없어지면은 이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참 이 스님이시고 과거에 살았지만 이제 저 같은 정신과 의사가 볼 때 이런 분 참 건강하신 분이다. 그걸 이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불교의 그 선문답집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래 이제 묻고 답하는 선문답집에 보니까 제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스승한테 물어본 거예요. 완전하게 되려면.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답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뭐 돌을 많이 닦아서 완벽하게 돼야 된다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 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길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당히 그런데 안 걸리고 또 거기서부터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불완전한 거를 자꾸 감추고 또 비뚤어진 방법으로 자꾸 뭘 추구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제 공자, 유교의 공자 있죠. 이제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별로 개의치 마라. 그러면서 그 이제 난초 비유를 했어요. 난의 비유를 했어요. 난이 향이 있으면은 멀리까지 퍼져서 이래 그 향을 맡고 온다. 뭐 없으면서 자꾸 떠벌리지 말고 남이 안 알아준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난향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보면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안 알아준다, 또 인정받고 싶고 인정 받을래 하고 좀 무시하면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자기를 자꾸 갈고 닦는 것이 자기한테 제일 도움되고 자기가 훌륭하면 다 알아주죠. 뭐 안 알아주는 가지고 막 왜 안 알아주면 그 더 안 알아주죠. 네. 지금 이 들려주신 이 세 가지 예가, 이 글귀가 정말 그 동양의 지혜이자 또 정신건강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남이 나를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거를 개의치 말라. 이렇게 그렇죠. 좀 맞습니다.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정신 건강의 조건,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하다는데 지금 이야기한 그것만 계속 잊지 말고 실천하시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살이 또 환자본 경험 또 아까 말한 어떤 그 성현들의 이야기 이런 속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 나름대로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이래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은 장점대로 보고 단점은 단점대로 봐요. 자기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그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열등감도 없고 자기 도취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든든하고 자기 주체성이 있으니까 남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갖춰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근데 있는 그대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이래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현실을 왜곡 없이 그대로 봐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그대로 보는 거, 잘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타인하고 이래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타인하고. 조화롭게 살아서 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즐거움을 잘 끌어내요. 자기가.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또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 내 편이 많아지죠. 나한테 도움받은 걸 많아야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지. 도움받은 사람이 없으면요. 도움을 여러분들이 안 주면 여러분들 말해봤자 아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자기한테 진정으로 도움될 때 여러분들을 주위에 사람도 모이고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고 또 타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요것이 되면 이제 정신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몸짱 열풍이 불면서 육체적인 건강만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 건강이 깃든 또 육체적 건강이라야만 진정한 그런 건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선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나 하는 걸 제가 대략 한번 쭉 뽑아보니까 한 18가지, 요 18가지 제가 말한 거 다 실천하면은 굉장히 정신이 건강할 거예요. 우선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무슨 일인지 벌어지잖아요. 그때 반응을 건강하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게 반응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 부도가 났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건강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그밖에 없어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최선은 또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순리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
이것을 우선은 자꾸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건강하게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누가 뭐 결혼한다. 여러분도 이제 뭐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한다 하면 하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에 맞게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동료되고 뭐 걸고 뭐고 이런 곤란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쨌든 왜냐면 살아온 대로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래 상가집을 가보면은 이래 화환이나 뭐 손님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알 수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고 연결이 많은 사람 많이 올 거고 적으면 또 적게 올 거고 적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데 자꾸 초점을 두시면은 정신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비교하지 않는 이걸 훈련하시면 이제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이제 자기만의 정말 필요한 것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랑은 세 가지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비슷하다, 똑같아. 그 사실은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살아온 역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 요 하나만 없애도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안 하려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좀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럼 그 모습이 있기까지 과정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보려고 노력하면 이래서 이래 되구나. 또 이러면 이래 앞으로 이래 예를 들면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도 지금 이런 성격일 때는 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볼 때 그게 있기 때까지 과정을 자꾸 보면 이제 지혜도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 그런 이제 비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시야를 좀 넓히는 게 좋습니다. 시야가 되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딱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그러니까 시야를 쭉 넓혀야 돼요. 왜 시야를 넓혀야 되냐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돼서 연결된 속에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은데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이해 계산 속에서 탁 고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요 사람들하고 만날 거야 하는데 연결 안 됩니까? 연결돼서 보려면 괴로워요. 근데 쭉 연결돼서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시야를 좀 넓히세요. 제가 보니까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요. 정신 건강이 이제 좋은 사람 시야가 넓어요. 폭이 되게 넓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야를 자꾸 넓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건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사를 왜 잘해야 되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보고 또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보기 쉽거든요. 근데 그때 인사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서로가 팍 열게 돼요. 그래서 사람 하나는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엄청나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옆에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인사를 잘하면은 그냥 문이 팍 열려요. 그래서 물론 저 서양에는 뭐 악수가 뭐 총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가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를 없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막혀요. 막히고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이제 받으면 거절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편인데 네. 이런 걸 잘하는 것도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이래 쭉 보면서 또는 주위 사람들 뭐 이래 보면서 이 부탁하는 거, 또 거절하는 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 여기에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부탁을 하는데 자유롭고 거절하는데 자유롭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부탁 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 상처받는 걸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그럴 때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은밀하면서 저는 뭐 부탁한다, 거절한다 그 말 자체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탁이란 거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대가 듣고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도와줄 거고 또 자기가 못 도와주면 뭐 소개도 해줄 거고 알리는 거예요 일종의 알리는 거. 그러면 부탁에 아주 자유로워져요. 아 내가 이런 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쪽에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걸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부탁에 좀 자유로워져요. 부탁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죠. 그냥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다음 이제 거절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거절을 못한다는 건 자기도 별로 안 좋은데 자기도 난처한데 이래 들어주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그 사람 원망하고 또 관계 멀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누가 뭔가를 내한테 제의할 때 그것이 나한테 참 좋고 같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외에 나는 안 좋은데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은밀한 의미로 그 사람을 잡아두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내가 내 지금 형편이 이렇게 해서 좀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래 말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이렇구나 해서 자기도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뭘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잡고 있는 셈이에요. 어째 보면. 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어째 보면. 그래서 거절이라기보다 뭐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다. 누구를 뭐 소개시켜 주든지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오래되면 이제 부탁과 거절에 자유로워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신 건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침묵이 있죠. 침묵.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침묵에 되게 어색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편안해하지 못하고. 왜냐면 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둘이 말이 없으면 되게 어색해진대요. 불편하고. 이거 뭐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침묵에 당신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상대방도 말 안 하니까 침묵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묵이란 건 어찌 보면 여백과 같은 게요. 우리가 뭔가 이래 그림을 봐도 뭐가 이제 차 있는 것도 있지만 비어 있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침묵은 여백과 같은 거예요. 휴식과 같은 거고 그것이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침묵이 딱 된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침묵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저 친구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편하다 하면 그것도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편안히 있는 걸 자꾸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말 많이 하고 싶으면 말 많이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죠. 준비도 없이 말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묵에 좀 편안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한테 진정 도움되는 일을 해요. 뭘 해도. 근데 이 신경증이나 정신병,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된다 하면서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움 안 되는 걸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한테 뭐가 도움되나 하는 걸 잘 따져서 지혜롭게 좀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정신이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한테 도움되는 게 뭔가 하는 걸 이제 자꾸 찾아서 진정으로 도움되게 하면 그게 이제 자꾸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네. 또 남의 얘기도 잘 수용하고 또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남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정신 건강하면 이제 대화 능력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대화를 잘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어떤 존재나 상대방 마음과 이래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대화의 원칙은 대화는 둘이서 동시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서로 어떤 사람 동시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나가 서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대화는 하여튼 누가 하면 한 사람 듣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상적인 대화는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내가 충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또 충분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해결되겠죠. 그죠?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면 또 해결된 거 가지고 또 충분히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나 혼자만 자꾸 떠들고 남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그건 곤란합니다. 내가 충분히 말하고 남이 충분히 말하게끔 허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균형이 맞고 공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저을 때 올리면 딱 이래 같이 딱 이렇게 평행이 딱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는 하여튼 들을 때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이면 나도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생각하고 남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듣는 것도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잖아요. 잘 들으면은 상대방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듣지를 안 해요. 듣지 안 하고 이거 뭐 말해야 된다고 불편하게 있으면 그런 문제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들으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듣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말하는 것은 본전이에요, 본전. 듣는 거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여러 명 모이면 어떤 사람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 너도 말 좀 해. 그러니까 너도 좀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나도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고 또 이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걸 자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떻고 이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움 같은 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싸움이 오지만 상대가 지금 어떤지 해서 거기에 그 호흡을 맞추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까 이 정신건강의 조건에도 나오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란 건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이제 정신건강이죠. 과거나 또 미래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과거와 미래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정신과에서는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이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인 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데 반복하는 걸 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치료실에서 치료자한테 하면 이제 그걸 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넓은 뜻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면 실제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 과거 어떤 관계를 재현하면 전이라는데 그건 어제 보면 낡은 지도죠. 살아가면서 이제 과거 지도는 다 낡은 지도예요. 지금 업그레이드된 현재 지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과거에 살고 그러거나 안 그러면 과거로서 미래를 채우고 그래서 사는데 현재에 살아야 돼요. 현재 있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 최선의 되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과거 미래로 가죠. 과거 미래로 많이 가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생각은 자세히 보면 지나간 걸 생각하거나 앞으로 올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줄여야 돼요. 생각을 줄일 수 있는 길은 현재에 사는 길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한 곳을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안 가려면 현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계속 있으면 과거 미래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현재에 맞게 그래 살고 그것들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줄이는 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이야기는 그 미국 정신과 의사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은 참 좋은 책이거든요. 인데 보니까 이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를 치료했어요. 치료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환자냐면 자기를 자꾸 미루는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한 40대 이 재무계통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일을 자꾸 미루는 거 이건 내가 좀 고치고 싶다 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정신분석적으로 처음에 접근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권위자, 높은 사람, 상사하고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이제 뒤진 거예요. 뒤지고 또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항하는 게 있나? 이제 그런 것도 분석을 한 거예요. 다 분석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 치료자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당신 그러면 케이크 있죠. 케이크 먹을 때 보면 그냥 평범한 케이크 있고 위에 뭐 얹은 게 있죠. 맛있는 거. 어느 것부터 먼저 먹는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딱 온 거예요. 아, 그러면 당신 일은 어떤 식으로 하나 물어보니까 즐겁고 좋은 일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당신 괴로울 수밖에 없다. 미룰 수밖에 없다. 재밌는 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어라. 예를 들면 지금 귀찮은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부터 먼저 하면 그 다음 즐거운 게 기다리잖아요. 즐거운 거 할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뒤에 기다리는 거니까 일단 그걸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걸 바꾸니까 이 사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름 휴가를 좀 뒤에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갔다 오면 뒤에 여름이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진짜 계속 더워도 진짜 여름 휴가가 있다 이러고 뒤에 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게 있을 때는 좀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즐거운 일 나중에 하는 거 그렇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나 혼자만 너무 고립되지 말고요. 좀 네. 간접 경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이 보면 인간관계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멀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좋아요. 보존시키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팍 뒤집어요. 다 뒤집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실망시키면 탁 끊어버려요. 모든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뭐 나를 좀 괴롭힌 사람도 있고 그 관계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난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해는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관계들을 이렇게 그대로 이래 보존하는. 그래서 언제라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전쟁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숨이 오가요. 관계에 따라서. 살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어줍찮은 거로 우리가 큰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있었던 관계는 그대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처녀 총각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했어요. 좋아하다가 이제 서로 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좋았던 순간은 좋았던 순간이에요. 지금 나를 배신한 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쓰라리고 그렇지만 그대로 자리 잡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경험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힘이란 거는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독서를 좀 풍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책 열심히 읽습니까? 저는 책 열심히 안 보는 분은 그냥 자기 테두리에 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인도를 여행했을 때 보니까 인도 시골에 가니까 그냥 세상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굉장히 좁아요. 책 안 보는 사람은 그거에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TV 보고 뭐 신문 보면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못 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이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할 수 없는 경험을 충분히 같이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이 18가지 중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쭉 해보면 18가지예요. 네. 그래서 18개네요. 18개. 18가지인데 맨 마지막이 자기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뭐든지 하면 어려움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자꾸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박사님, 불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신경 쓰면 좋고 또 예. 이제 우리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신경을 쓰면 좋을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 그러죠. 우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란 게 이제 이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한 길을 제시한 지도예요, 다. 그럼 다 보면 저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그거 실천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요 5개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우리는 5가지 덮개가 덮여 있는 거죠. 5가지 요 덮개를 벗어나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요 5가지 덮개를 때로는 빚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빚지고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다음에 병이 나 있는 상태. 또 그 다음에 남의 종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을 이행하는 상태. 요 5가지를 그래 비유해요. 그래서 이 5가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5가지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에요. 우리가 이래 눈으로 보고 귀로 하면서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죠. 이런 걸 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나는 게 있죠. 화. 그 다음에 이런 몽롱한 상태로 있는 거. 게으르고 몽롱한 상태로 있는 거. 또 그 다음 이제 좀 덜 떠 있고 자꾸 지나간 거 후회하는 거. 그 다음 의심하는 거. 자기한테 도움 되는데도 자꾸 의심하는 거. 요 5가지가 해결하면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져.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키울 수 있나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18가지를 계속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아이들 속에 자리 잡게끔 도와주면 아이를 제일 잘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래 배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동일시라 그러는데 보면 배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못되지 않으면 애가 약간 삐뚤어도 결국은 바로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은연중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8가지를 실천하면서 이제 보게 하고 또 그걸 또 아이도 실천하게끔 도와주고 뭐 그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은 자기 처음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살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야기해서 걔들이 하게끔 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면은 아이들이 가진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이제 많은 걸 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끔 그래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이 집안에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살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서 잘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 토대예요. 그래서 뭐 싸우더라도 이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은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부모 벌써 나는 부모도 없어 이래 되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이가 좋게끔 뭐 애를 먹여도 맛있는 거 자꾸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부모 자식 사이 좋게 하는 게 마지막 보루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신 건강의 조건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실천도 안 했는데 왠지 막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시면 자꾸 건강해지죠. 예,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음은 이제 오늘 뭐 정신 건강의 모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모델은 부처님이시거든요. 네.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이제 이 생에서 부처님 된 건 아니에요. 무수한 과거 생동안 노력해서 부처님 됐는데 과거 생을 과거에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의 삶에서 뭘 배울 건가? 네. 보살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